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정막이 맴돌던 새벽 3시에 복대동에 위치한 원룸촌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이 상황에 주민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면서 창밖을 확인했죠. 거리는 이미 경찰들로 북적거렸고요.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편 현장에 온 경찰들이 빠르게 한 원룸 안으로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눈에 띈 곳은 베란다였어요.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야? 당시 베란다에는 이불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사람의 한쪽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냐면 발이 살색이 아니라 이미 까맣게 변색될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경찰들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췄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엔 시신이 놓여 있었죠. 피해자는 31살의 남성 이씨. 그는 엎드려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을 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팔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시신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몸 전신에 상처와 멍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죠. 온 몸을 뒤엎은 이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건 쌍방의 다툼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요. 흉기로 추정되는 3단봉,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직접 쓴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피해자 이 씨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따라가 볼게요. 그는 약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마지막 연락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3일 전인 3월 10일 그날이었는데 이 씨를 찾아온 사람은 집주인이었죠. 지난달 방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집주인은 이미 여러 번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에 와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이나 이 씨네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간에 그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놓여있던 그 자전거의 위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받지? 결국 집주인은 이 씨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집안에 불이 탁 켜지면서 이 밑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후로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봐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이걸 어쩌지 하던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 연락이 안 돼요.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불하겠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9시였어요. 약속대로 월세 5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같은 날 밤 이 씨의 집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 씨의 아는 형이었는데 방문했을 당시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집에 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초인종 누르고 문도 막 두드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형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어요. 형, 내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래.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이 문자에 형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던 이 씨가 자택에서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무려 한 달간 이 씨를 직접 만나거나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고 집주인과 아는 형과는 문자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정말 이 씨가 맞았을까요? 의문이 쌓여가던 그때 경찰의 눈에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그건 바로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CCTV였어요. 처음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한 날짜를 3월 10일부터 3월 13일 사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3일 안에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막상 CCTV를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제 사망을 했다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건 무려 한 달 전인 2월 초였어요. 일단 2월 4일 저녁 8시 30분 이 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이 비좁고 추운 베란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 상태로 머리에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앞에 등장한 여성. 그녀는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과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여성의 폭력을 참아내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 씨의 동거녀 33살 한 씨입니다. 막 머리를 때리고 하는 이 폭행은요. 다음 날까지 2월 5일까지 쭉 이어졌어요. 거의 1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 CCTV 속 그 가해자 한 씨는 더 악랄해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씨를 억지로 끌어안힌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그걸로 목을 조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맨살에다가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요. 너무 가혹해요. 결국 이런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가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한 씨가 그를 베란다 밖으로 이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끝났나 싶었던 순간 한 씨가 다시 베란다에 나왔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 3단봉이 들려 있었어요. 3단봉으로 막 치는 거예요. 아니 3단봉 이걸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악마와도 같았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러는 내내 맞는 내내 이 씨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다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폭행당한 몸으로 이 씨가 무려 6일간 베란다에 감금돼요. 그동안 한 씨는 남자친구에게 물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음식도 허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 씨는 탈수 증세,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2월 11일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그대로 베란다에 방치해 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 건장한 30대 남성 이 씨가 왜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또 둘이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 한 씨는 한 160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였고요. 남성 이 씨는 175가 넘는 좋은 체격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게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 한 씨 여성이 당시 임신 4개월 임산부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는 동거하던 이 씨였고요. 아니 그럼 왜 아이의 아빠이자 같이 살던 남자친구를 왜 살해하냐고요. 이 씨와 한 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5월 피해자 이 씨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볼링 동호회에 갔고 거기서 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한 씨는 처음엔 아주 자상하고 또 따뜻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빠르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인 6월,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한 씨, 이 여성이 굉장히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쁨을 받았고요. 남자친구 가족도 막 살뜰하게 챙겨요. 이 씨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님 외롭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수시로 막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예쁘죠. 한씨 너는 우리 예비 며느리다 라면서 정말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하고 있는 완벽한 커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연애를 시작한 지 4일째부터 무직이던 여성 한 씨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시 남성 이 씨는 그냥 체크카드로만 생활하면서 신용카드 없이 알뜰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돈 아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만난 지 4일째 만에 처음엔 10,000원, 100,000원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경제 사정도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덧 만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정확히 동거라기보단 이 씨네 집에 여성 한 씨가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의 삶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월세? 당연히 남성의 몫이고 전기값조차 자기가 내질 않았대요. 동시에 남자친구가 너 오늘 어디 갈 거야? 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집에 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고요. 여성 한 씨는요. 이런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가 놀 유흥비까지 남자친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이어지는 1년의 시간 동안 그녀가 뜯어낸 돈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해요. 심지어 이 씨가 이제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던 돈 다 자기 계좌로 이체시켰고요. 또 죽은 남친의 카드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합니다. 와, 진짜 되게 무서운 여자 같은데 그럼 왜 남자친구 이 씨가 이렇게까지 당했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씨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도 동호회에 참여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이 씨가 빠르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아예 아무런 모임도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좋아해서 나는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요, 좀 내성적이고 유약한 이 씨를 이용해서 주변의 관계를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이 씨는 오직 여자친구 말에만 순종하는 말 그대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라기보다는 좀 기묘한 주종 관계? 여자친구 이 씨는 게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비정상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죽고 싶어. 난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미안하다 라면서 내 탓이다. 자신을 탓한 거예요. 앞서 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이 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유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자신이 여친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보가 깨워줬는데 안 일어남. 돈을 여보에게 제때 주지 못함. 나는 노력했지만 고친 것이 없음. 이 메모장이요. 마치 어린아이의 반성문 같았습니다. 그런 이 씨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사온 게 있어요. 그게 3단봉이었죠. 사실 2월 4일 첫 폭행 당시에 가해자 한 씨는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인 새벽 남자친구가 베란다에서 꿈틀거리면서 깨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야? 하더니 추가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죠. 결국에 차디찬 베란다로 옮긴 후에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월세를 받으려던 집주인이 방문한 겁니다. 게다가 같은 날 밤에 또 아는 형까지 왔고요.
급한 마음에 한 씨는 남자친구인 척 문자를 했어요. 돈도 보냈고. 근데 이대로 갔다간 의심을 사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2년 3월 13일 마음을 굳게 먹은 그녀가 향한 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경찰서.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시신은 저희 집 원룸에 있고요. 그렇게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랬다기보다는 어차피 뭐 머지않아 걸릴 거 자백해서 감형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범죄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아니 160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여성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 씨에게 살해 동기를 물었죠. 그러자 아니 그 사람이요 평소에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막 바람도 폈거든요. 제가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임신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려고 폭행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 호르몬 영향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끝까지 내 범행은 모든 게 다 이 씨의 잘못이다. 애초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마저도 다 연극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뭐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 전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죠. 게다가 한 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도 너무 심하고 또 삼단봉도 미리 사다 놨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다 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했죠. 여기에 한 씨는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들어서 항소했지만 여전히 25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4월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징역 25년 확정. 그렇게 길고 길었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시점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한 씨는 자기가 2월 말에 친언니에게 범행 사실 다 털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쭉 언니의 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형이 그 집에 방문해서 문자 받은 그날은 3월 10일이에요. 즉, 집 앞에 온 걸 이제 눈치채고 한 씨가 문자 보내고 돈도 보낸 거죠? 그렇다면 2월 말부터 언니의 집에 있었다는 그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자전거의 위치도 계속 바뀌었다고 집주인이 봤고요. 자, 만약에 한 씨가 그녀의 진술과 다르게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거의 한 달 넘게 그 남친의 시신과 계속 동거를 했다라는 게 성립돼요. 베란다 이불 더미에 튀어나온 발이 점점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씨가 나는 언니 집에 있었다 라고 진술한 이후로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거나 원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현대로 올수록 약간 가까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참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는 거죠. 상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한 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이 훨씬 강한 상대라도 계속 정서학대를 하고 통제를 당할 경우에는 이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즉,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누가 더 신체적으로 우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이 씨 또한
자신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조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